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에 사는 63세 박은혜입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보며 살았어요.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인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홀로 지내던 시간 속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다시금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재혼 후 가족 간의 갈등과 현실적인 어려움이 점점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때는 설렘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저를 울게 만든 그 재혼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20살 무렵 동네에서 자주 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재혼한 남편이기도 한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죠. 그 시절 우리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가야 했고 저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빨리 사회에 나가야 했으니까요. 서로를 깊이 좋아했지만 결국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후 저는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아들과 딸을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따뜻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저는 그 곁에서 집안일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라면서 우리 가족은 언제나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각한 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치료를 위해 온 가족이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지친 날들이 이어졌지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러나 끝내 남편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저는 한동안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지냈습니다. 아이들도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저마다의 가정을 꾸리고 생활이 바빠지다 보니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긴 시간 혼자 외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센터에서 작은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랜만에 바람이나 쐬자는 생각으로 그곳에 나가게 됐어요. 그날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첫사랑, 젊은 날 저를 설레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알아볼까 싶어 조심스럽게 바라만 봤어요. 하지만 마주친 그의 눈빛 속에서 저를 알아본 반가움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은혜 맞아요? 그가 망설이며 말을 걸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 정민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살짝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사 내내 우리는 조용히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듯 바라보았고 결국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의 근황을 묻는 정도였지만 대화는 점점 옛 추억으로 흘러갔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우리 데이트 장소가 더 많았을 텐데, 그치? 그의 농담에 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그는 살짝 머뭇거리며 제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다면 가끔 소식 전해도 될까요? 그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묻자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간단한 안부 인사로 시작한 문자와 전화였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곤 했습니다. 그때 너희 집 앞에서 내가 밤새 기다린 적 있었던 거 기억나? 내가 안 나온다고 얼마나 삐쳤었는지 몰라. 그의 이야기에 저는 그 시절 설렘과 풋풋함이 떠올라 새삼 얼굴이 붉어졌어요. 몇 주 후, 그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작은 카페에 앉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각자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웠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고,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기에 서로의 고독을 위로하게 됐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며 예전처럼 배려 깊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고,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활력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은혜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운명 같아. 나 너랑 함께 있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망설이면서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가 과거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와 함께라면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날 저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재혼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첫사랑과 다시 시작한 삶은 저를 설레게 했고,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자상하고 배려 깊었습니다. 새로 마련한 작은 집에서 함께 살며 일상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대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자녀들이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저희 재혼을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하세요? 딸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한마디 보탰죠.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냉담한 태도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그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도 많이 고민했단다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고 재혼한 남편과의 첫 만남도 냉랭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은 일부러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아들은 형식적인 질문 몇 마디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남편도 점점 어색해졌는지 말을 아꼈고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재산과 관련된 갈등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고 생활비 대부분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최대한 내가 벌어서 부담을 덜어줄게.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매달 가게에서 버는 수입으로 집안 살림과 두 사람의 생활비를 충당해야 했고 경제적인 압박이 커져갔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이 아들에게 부탁도 없이 돈을 빌려 쓰려 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에서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약속을 쉽게 어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둘이 함께 하기로 한 약속을 잊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적도 있었어요. 정민 씨,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따지자 그는 내가 까먹었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자녀들과도 그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딸은 아예 찾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아들은 짧은 방문만 하고 떠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고, 저는 가족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점 쌓이는 문제들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혼을 결심했던 순간이 자꾸 떠오르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선택을 잘한 걸까? 모든 게 잘 될 거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점점 저를 더 깊은 고민과 외로움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재혼 생활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제 자신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과 재혼한 남편 간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집에 들르지 않았고 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는 게 불가능해요. 딸의 날카로운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은 여전히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남편 역시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재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야, 우리 생활비도 그렇고 집도 크니까 조금 정리해서 더 작은 데로 옮기는 게 어떨까? 그럼 경제적으로도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의 말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처럼 들렸지만 저는 딸과 아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도 엄마가 양보한 게 얼만데 이제는 집까지 팔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집을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고 저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들도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남편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남편이 재산 문제를 건드린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께서 힘들게 모아주신 겁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난 너희 가족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말한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 말은 오히려 아들의 감정을 더 격화시켰고, 결국 둘 사이의 대화는 큰 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점차 제게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불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내가 뭘 하든 너희 자식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참아야 하냐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혼 전에 다정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 지금의 그는 왜 이렇게 냉소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한 번은 남편이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네. 내가 왜 이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의 혼잣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정민 씨, 당신이 이 집에 있는 이유는 우리 가족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한 게 잘못이었을까? 이 결혼이 내게,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까? 혼자 남아 눈물을 흘리며 그런 생각들을 반복하던 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재혼 후 우리 가정 안에서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도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저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종종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 한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 씨, 요즘 행복하시겠어요? 그래도 나이에 비해 용기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단순한 칭찬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안에 깃든 미묘한 뉘앙스를 느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경솔했다는 뜻일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장을 보러 갔던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늘 인사를 나누던 상인이 남편과 함께 있는 저를 보며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그것도 첫사랑이랑 돈이 좀 남았나 보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내 선택을 비웃는 걸까? 라는 생각에 억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장 상처가 되었던 일은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였습니다. 친구는 진심 어린 충고라는 듯 말했습니다. 은혜야,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인데, 이런 선택은 자칫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 있어. 다 큰 자식들이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너도 원하지 않잖아.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가 내게 걱정을 가장한 비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시선과 말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남편 역시 사람들의 반응을 느꼈는지 제게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건 다 당신 때문 아니야. 왜 나까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끌어들이는 거야? 그의 말은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가족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남편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내가 재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보다 덜 외롭고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앞에서 이런 생각조차 무의미하다는 걸 알기에 제 스스로가 점점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태도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저와의 대화를 피하거나 무심한 태도를 보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즘 당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면 나랑 이야기 좀 해요. 그런데 남편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힘든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근데 나도 이제 지쳤어. 당신 가족이 날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나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민 씨, 난 당신을 정말 믿었고 이 결혼이 우리 둘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멀어진 걸까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나한테 너무 버거운 것 같아. 당신이 이해 못하겠으면 어쩔 수 없고.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이미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점점 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가 집에 있어도 저희는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고 각자 다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 TV를 보고 있으면 저는 마치 혼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용기를 내어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서로를 위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남편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그냥 좀 내버려둬. 나도 쉬고 싶어. 그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 거리만큼 제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도 지쳐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이면 그의 옆자리에 누워 있지만 너무도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그 어떤 위로도 사랑의 흔적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걸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 속에서 저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혼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저는 많은 것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시작한 재혼이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혼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가끔씩 그냥 당신과 내가 따로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의 인정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저 역시 그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여전히 새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딸은 집에 오지 않고 아들은 가끔 찾아오지만 남편과는 대화를 피합니다. 가족으로서의 연결고리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걸 느끼며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이 모든 상황이 제 선택 때문이라는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는데, 이 선택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아직도 저는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가족의 평화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솔직한 대화를 다시 시도하고 자녀들에게도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진심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또한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제 경험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재혼을 결심하기 전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재혼을 서두른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재혼은 단순히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생활 방식, 경제적 문제, 자녀들과의 관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처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갈등의 한가운데에 있지만 끝내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과 자녀들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위로가 제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남편과 사별한 뒤 첫사랑과 재혼한 주인공이 겪는 갈등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새로 형성된 관계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주인공은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이 사연은 재혼이라는 선택이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혼을 고민 중인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은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